안녕하십니까. 다음 제목은 신체활동 지원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1등급부터 시작해서 5등급 또는 등의 등급까지 6가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관해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예. 자, 대여 품목 빌릴 수 있는 것이죠. 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구입이 가능했던 또는 대여가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 장기요양 예산의 부족 또는 여러 가지의 부조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바뀌기도 했지만 전체 틀은 비슷합니다. 자, 대여 품목에서는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수동은 손으로 작동하는 거고 전동 침대는 이렇게 리모컨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동 침대가 가능하다면 요양을 지원하는 요양사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좀 편리해지고 보호자들도 편리해집니다. 이동욕조는요, 이렇게 구매는 할 수 있지만, 또는 대여도 가능하지만 이동욕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욕 리프트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욕 리프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어르신의 발과 다리 또는 손과 이런 거를 이렇게 포대기로 싸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레일을 통해서 가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시설에서는 좀 쓰기도 하는데 표현이 적나라하게 좀 표현하면 어르신이 이렇게 정육점에 달려서 가는 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배회 감지기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의 방어 장치입니다. 경사로는 약간의 이렇게 단차라고 이렇게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계단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경사를 만들어서 바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현관까지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작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인데 일본이나 독일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시적이고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 또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감염에 대한 부분 또 소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여해서 소독의 절차를 거쳐서 또 다른 대여자에게 공유하는 그러한 대여 품목이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그림에 대해서는 31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동 휠체어입니다. 전동 침대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쓰는 경우는 예산이 1년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1년마다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또 목욕의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대도 다르고 이동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저는 안전손잡이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이번 당해년도 2020년에는 안전손잡이가 8개로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용품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 욕실 앞에다 깔 수도 있고 또는
욕실 안에다가 이렇게 물 빠짐이 가능한 것도 할 수 있고, 또 주방, 어르신 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방에도 깔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 이렇게 밑에 오돌도돌하게 해서 양말도 구입 가능합니다. 간이변기는 대변기도 있고 소변기도 있습니다. 자, 지팡이인 경우에는 사발 지팡이도 있고 이렇게 하나인 경우, 원발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욕창 예방 방석은 어르신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침상에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 변환 용구는 이렇게 그 베개로 많이 받쳐 놓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침대 매트레스에 라텍스 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팔도 받칠 수 있고 다리도 받칠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금 팬티도 구입 가능합니다. 욕창 예방 매트레스는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대여 또는 구입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래서 복지용구를 선택을 할 때도 정말 필요한 경우,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필요 없는 것을 사면은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잘 복지용구에 연락을 하셔서 복지용구 상담을 거치고, 특히 집에서 제가 요양을, 일반 요양입니다. 방문 요양 그랬을 때 복지용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설로 유입이 되면은 시설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휠체어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욕창 방지 매트레스라든지 욕창 방지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에 있으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낙상이나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보호 복지용구입니다. 자,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행동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운동장애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비인 경우도 있고요. 마비가 없어도 이렇게 양쪽의 근육의 양이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근육이 빠져나가거나 이러면서 고관절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주룩 이렇게 밀어 앉으면서 못 걷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심장질환,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거죠. 또는 빈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거 빈혈인가 봐. 이게 아닙니다. 빈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빈혈이 있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많이 졸리기도 하고 피곤도 많이 느끼고 붓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낙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깜빡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떨어지는 경우, 이 낙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시력 저하, 백내장, 녹내장. 백내장은 시력 저하만이 있을 수 있지만 녹내장은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거나 잘 넘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안과에도 가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또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집안 환경이나 집안 주변의 외부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현관을 나갈 때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낙상을. 그래서 신발을 신고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현관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이렇게 바퀴가 달리지 않은 튼튼한 의자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거나 때 이렇게 낙상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옷장 같은 거 이렇게 받침대 세우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장실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도 필요하고, 현관에도 설치해 놓으시면은 낙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르신들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기선 또는 계단 뭐 이런 경우,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는 불이 이렇게 어둡거나 이런 경우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불을 많이 켜놓고 잡니다. 주무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안의 전기를 아낀다고 끄지 않고 그냥 어르신들이 잠결에 일어나서 이동하셔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적 요인에서는 지나친 음주나 개인이 활동량의 저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이 안 움직이시고 못 움직이시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음주 같은 경우는 드시고 나서 신체적 요건도 나빠지지만 이렇게 발을 헛디딘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양 실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낙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할 때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을 삼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는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뭐 밴드, 이렇게 고무 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고관절 운동이라든지 허리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되고요. 특히 첫 번째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의사에게 확인받는 것은 이런 경우가 하나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판단돼요.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수면 유도제를 썼어요. 그래서 수면은 양질의 수면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 수면 유도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휘청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도 안 좋고 소화력도 약하고 영양도 부족하니까 많은 약물을 쓰면서 그 약물 때문에 운동장애가 심해지시는 그런 경우, 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근력을 일으키고 영양을 보충해주고 약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요인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냄새 나는 거 싫어하시고 고기 냄새 싫어하고 누린내 난다고 싫어하시고 이래서 안 드시고 식물 또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만 이렇게 영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호자님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요즘에 근력 강화만 해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콜라겐이라는 것이 받쳐줘야지 같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콜라겐을 주스나 기타 등등에 갈아서 도마도나 이런 데 갈아서 드시게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도 해보면은 좋은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 주의사항은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계단에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장치하시고, 특히 욕실이나 화장실이나 현관에 손잡이 설치하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 방지 테이프 사용하시는데 방지 매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되어야 될 거는 방지 매트 깔고 그 위에다가 수건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수건이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실에서도 신발 신게 하시고 바닥에 물기 닦아 제거해야지 되지만 욕실의 미끄럼 방지, 이렇게 물 흐름이 원활한 거 하시면 맨발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복도, 문턱, 단차를 없앤다는 건데요. 문턱이 있는 경우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휠체어도 이렇게 안에서도 다닐 수 있고 사발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지팡이도 짚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복지용구, 보호용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주위의 물건을 정리하고 전기코드, 방 모서리, 특히 화장실에서 거울 이렇게 있으면서 수납함 있죠. 그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그 다이소에 가면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고정해 주시면 어르신들 머리 찢어지는 그러한 것보다도 낙상도 부딪혀서 이렇게 놀라셔갖고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에 물기, 기름기 등을 바로 닦는 것도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주의의 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 필요시 야간 등을 켜준다. 전기 많이 쓴다고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사 광선을 막기 위한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수면이 부족하면은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막 커튼이라든지 잠을 주무실 때는 충분한 수면을 유도하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각 방과 통로, 계단, 욕실 등에 조명 설치하시고, 또는 어르신들이 가능만 하시면은 어르신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등 스위치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나름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르신이 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조명을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낙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대 높이를 낮추고 침대 난간을 올린다.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보호자만 손 재주가 있으면은 만들어서 올려서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전동 휠체어 사용하면서 어르신들이 키가 조그마시거나 그러면은 발이 안 닿고 그러면은 침대에서 내려오실 때, 이동하실 때 낙상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침대 높이를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꼭 침대를 사지 않아도 매트레스 하나만 딱 놓고 좀 높은 매트레스 하나 있으면 어르신들의 낙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르신의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난간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뭐 아니면은 어르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시고 복지용구를 살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스스로 제작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세 가지를 다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퀴의 잠금장치, 휠체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보호사하고 같이 넘어져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취침 시 침대에서 조명을 켤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LED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시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 발에 이렇게 헐떡헐떡 거리지 않는 큰 신발보다는 딱 맞는 가벼운,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뭐 우레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집에서도 혹시 신을 수 있다면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신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발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기증, 정신혼란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복용, 수면 유도제라든지 기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의료진들하고 의논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유지, 근력 강화, 고관절 보호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침대에 눕지 않고 침대에 어쩔 수밖에 없이 누웠어도 되도록이면은 높은 침대, 난간이 있는 것을 이용하시지 마십시오. 낙상을 방지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그 2평밖에 되지 않는 침대에 난간을 올리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생활의 공간의 장이 2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침대에 올라가시면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매트레스 좀 높은 것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점진적으로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럴 때 위험이 있다면 꼭 그 이동 난간에 이렇게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지러워도 그걸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시는 거는 정말 필요한 복지용구입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귀에 현기증이 나면 우리의 이렇게 평형 감각을 한 것이 귀에 있습니다. 전정기관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우면서 넘어지십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자세를 바꾸지 않거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웅크린 상태로 옆으로 일어났다가 서서히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복지용구인 그거를 붙잡고 일어나시면은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나갈 경우에 정확히 인지하시고 어르신들을 대상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제인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어르신이나 기타 또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 이런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지금같이 좀 추울 경우에 전기장판도 이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허리 아프실 때 쓰시는 또는 관절 이런 경우에 또 쓰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열 기구 중에 하나이지만 전자레인지, 찜질팩 같은 거 이런 거 또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화재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또는 음식 조리 중에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을 올려놓고 주방을 떠나셔서 냄비를 태우거나 그거보다 더 얘기하고 화재를 일으키거나 또는 본인이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근육이죠. 그러면은 불 조절 능력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을 조금 킨다고 하는데도 불이 이렇게 탁 켜지면은 끝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라이팬을 놓고 이렇게 기름을 조금 따른다고 했는데 무거워서 지탱할 수 없어서 기름이 확 쏟아지기도 하고 거기에 물이 튀어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소근육이 약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 화재 위험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냥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가시면은 그런 것들은 다른 인력들이 많이 보완을 하기 때문에 위험은 없지만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관찰을 잘못하면은 젓가락 같은 거를 아이들처럼 콘센트에 넣기도 하거나 손에 넣기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 잠금 장치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다 막아놓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재가나 시설에서 주의 깊게 예방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스불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경우에는 각종 복지 기관에서 나와서 달아주기도 합니다. 가스 점검에 대한 방어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냥 치매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소화기가 있으면 좋지요. 가스 또는 화재가 날 때. 그러나 이것을 어르신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고 염려되기는 하지만 소화제의 사용법보다는 이렇게 난로, 전기 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면서 추우시면 이렇게 세탁물을 가까이에 있어서 같이 붓는다든지 화재가 나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이나 대피 훈련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에 있는 요양원, 시설 요양원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에서 시설 집체에 관련된 기관에서 일정하게 사전 점검도 하고 소방훈련도 하고 대피훈련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가시면 이렇게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복도의 하단에 이렇게 화재가 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설치를 해서 연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보이지 않더라도 희미하게 그 선을 그 전 따라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대피를 하는 훈련도 합니다. 대피 요령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가스, 독가스나 이런 부분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자세를 낮추고 다른 손은 벽을 짚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피할 때 그 전등이 미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시설에 가면은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보통 많이 하는 곳은 한 달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또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같이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는 두 번 이렇게 법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수해. 이 부분에서는 뭐 시설이나 재가에 있는 분들 전기 차단기 내리고 가스 밸브 잠그고 물이 빠진 후에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물이 빠진 것보다는 빨리 빠져나와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혼자서 사시는 독거노인인 경우 각종 복지기관 뭐 이런 부분에서 잘 연계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서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고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또는 지진 또는 정전 이렇게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사시는 분, 가족과 같이 사시는 분, 가족과 같이 살기는 하지만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만약에 당시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는 시간이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들 또는 보호자 이렇게 해서 그 전화를 잘 연계해서 항상 걱정하고 이럴 때 이렇게 나름대로 대피할 장소를 같이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상용품은 한 곳에 두고 유효기간 내에 물품을 교체해 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전쟁이 난다 이러면서 비상용품도 만들어 놓고 비상식량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서비스 모니터링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전쟁이 나던 뭐던 그냥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허허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지진에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진에 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경상북도의 포항이거나 경주거나 이런 경우는 지진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울도 혹시 또 뭐 경기 일원이라든지 기타 뭐 충청도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일어나면 크고 무거운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이렇게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사실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욕조, 화장실의 욕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욕실로 가서 이렇게 두꺼운 쓰고 이불이나 요를 쓰고 이렇게 욕조에 이렇게 그러면은 욕조 안에서는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지진이 오면서 가스도 누출될 수 있고 전기도 문제가 되면 가장 안전한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대피 시에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갇힌 공간이고 전기가 끊어지면은 그 안에 갇힐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정전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손전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정전에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어르신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때는 어르신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안전하게 그 안에서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만 경전이 오래 되면은 냉동식품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복구가 되었을 때 이미 상해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전기사고인데요. 전기사고인 경우에는 전기기구 사용 시 아까 화재랑 좀 맥락이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만 하라고 했는데 그 작동법을 몰라서 아무거나 막 누르면서 4분 하거나 6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찜질팩이 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가끔씩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용법을 어르신들하고 요양보호사 간에 이렇게 잘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잘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고가 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잘 정확한 지식하에 접종 3핀 플러그도 사용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욕조 등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습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기사고인 부분이 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요. 구욱인 경우에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 춥기 때문에 이동용 전기 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따뜻하기는 하지만은 어르신들이 전기 사고가 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를 차단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한다.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요. 이런 요양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시스템이 있는데 후드 시스템을 열어놓고 지저분하니까 물기 있는 걸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척하면서 전기 쇼크가 일어났어요. 약하면은 아찔 이렇게 드락 이러지만 그 물이 많으면은 요양보호사도 전기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과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안전교육을 시키고 어르신도 특히 치매 어르신 또는 치매 어르신과 같이 있는 그 보호자 이렇게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어르신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어르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정서 지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사고가 났어도 어르신이 쇼크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9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 어려운 요양의 현장이지만 여러분들이 큰 뜻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장기요양 현장에 준비하시고 또 시험을 보시고 또 앞으로 서비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르신들은 불편하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 어르신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의 원칙을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고집하시고 또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강요하거나 그렇다면 역정도 내시고 고집도 부리고 결정권을 남에게 뺏겼기 때문에 눈치 보시고 침울해지시고 우울해지시고 그렇습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케어를 지향한다면 어르신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과감히 주십시오. 그래서 반반이 되든 3분의 1이 되든 어르신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쭤보시고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하는 협조해서 존중하는 그런 케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진실하고 협동된 모습으로 편한 케어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